치과 의사들은 치과 진료가 두렵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없을까? 싫어요. 한 번씩 치과 진료를 받고 나면은 네. 약간 초심을 찾는 기분이에요. 설명 잘해줘야지. 맞아. 더 찬찬히 해줘야지. 예. 안녕하세요. 고품격 건강 스몰 토크 살롱드 팟의 박소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구름약수 박하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그럼? 네. 아니 오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떻게 네네. 치아는 좋으신 편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안 좋은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이거 유전적인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뭐 양치질을 뭐 좀 소홀히 했다거나 뭐 그건 아닐까요? 오해입니다. 왜요? 아니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또 이 관리를 못 하게 되면은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너무나 좋은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번 시간을 좀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꿈꾸는 치과의 소아치과 전문의 주기훈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연세 꿈꾸는 치과 주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목소리, 예, 목소리가 아이들도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 원래 치과 가는 거 무섭잖아요, 엄청. 치과 가는 거는 어른이 돼서도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종종 치과 체어에 누워서 뭔가 네. 제가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아직 좀 싫어요. 저도 싫고 그죠? 무서울 때가 아니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치과 의사들은 치과 진료가 두렵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없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제 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도 네. 이제 동료 의사가 해줄 때도 뭔가 싫고 그래서 한 번씩 치과 진료를 받고 나면은 네. 약간 초심을 찾는 기분이에요. 그래 내가 더 설명 잘해줘야지. 맞아. 더 찬찬히 해줘야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똑같군요.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치아를 건드리는 것은 네. 그거에 대한 공포는요 타고나는 본성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치아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동물들이 이가 빠지면은 음식을 섭취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치과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소아치과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소아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충이 많은데 소아치과 그러면은 아이가 일단 울고 뭐 맞아, 입을 맞아. 벌리고 더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이 그렇죠. 내과보다 엄청나게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언제 제일 좀 고통스러우신지. 애들이 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치과라는 자체가 무서운 곳이고 또 애들은 아직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애들이 우는 거는 괜찮은데 네. 약간 뭔가 악당이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해주려고 해도 네. 애기들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꾸 막 엄마 살려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지만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난 뭐야 약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때도 있고요. 제 체력이 못 받쳐줄 때,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달래고 보듬을 때는 제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체력이 힘들고 떨어지는 날에는 저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에 영양제 열심히 먹고 약사님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그래요? 진짜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아. 열심히 복용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진심인 게 무섭지 말라고 천장에 TV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뭔가 장치도 있나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어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셋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좀 끼면은 소리 차단도 좀 되고 당연하죠. 그 소리가 너무 싫어. 요즘에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와 좋다.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채널을 좋아하는지를 써놔요. 그래서 알고리즘 연결하듯이 선생님이 네.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도 흔한 남매 볼래? 너 오늘도 로블록스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맞춤이 되어 있어서 뭐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도 예. 있고 뭐 파충류를 좋아하는 친구도 예, 있고 예. 정말 취향이 다양한데 취향에 맞춰서 틀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치과 가는 게 무섭지가 않겠어요. 약간 집에서 엄마가 막 그런 거 유튜브 못 보게 하다가 그렇죠. 치과 가면 이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거죠. 집에서 TV를 못 보게 하는 친구들일수록 예. 그 옛날에 삼국지에 관우장공 수술할 때 바둑 둘 때 아프지 않게 수술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얘기 있듯이 애들이 그 TV에 집중을 하느라 그럴 때는 제가 무슨 말을 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치료만. 조용히 열심히 빨리 치료만 해주면 애들이 알아서 그래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예. 저도 편하고 애도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치료받다 보면은 저한테 안 보인다고 비키라고 예, 치료라고. 그럼 저는 기꺼이 비켜줘요. 예, 예. 그래 미안해. 그래 봐봐. 어머님들이 야 너 지금 TV 보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냅두시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땡큐냐고. 예, 선생님의 그 애정이 느껴지네요. 예, 직접 구강용품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제품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치과 진료를 하다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구강용품만 잘 써도 정말 많은 치과 질환을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 힘든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데 잘못된 오해나 인식 때문에 좀 잘못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불소라든지 네.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전문인 제가 좀 나서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제품을 조금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제품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자, 이 제품들인데요. 와, 디자인도 귀여워요. 네. 이 치약이 콧불소라고 왜냐하면은 불소 함량이 높아서 고불소 치약이거든요. 근데 고불소를 콧불소. 네, 귀엽다. 어감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 콧불소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여워. 불소 함량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정도 불소 함량이 되어 있어야 실제 충치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소 함량이 낮은 뭐 무불소나 저불소는 실제로는 충치 예방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1000 ppm 이상의 불소 치약을 써야 한다는 게 예. 세계적인 어떤 학회 추세거든요. 불소가 안 좋다는 소문은 그럼 왜 생긴 거예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네. 그래서 뭐 급성 불소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불소 중독은 한 10kg 정도 되는 아기가 이 치약 한 통을 한꺼번에 다 짜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거든요. 뭐 짜먹었을 심한 때. 구토, 설사 예. 아니면 뭐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렇죠. 일이고 예. 이제 정해진 용법대로 예를 들어서 뭐 쌀알 한 톨이라든지 이 정도 쓰면 아이가 다 삼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불소는 이제 자연에도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먹는 고기나 물이나 어떤 음식에 항상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양치하면서 삼키는 불소 양보다 식사로 섭취하는 불소 양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또 충치가 잘 생기는 친구들은 꼭 불소 치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오해 때문에 불소 치약을 안 쓰니까 예. 그쵸. 제가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충치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속상하고 어머님도 너무 속상해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치약을 써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치아 건강에 중요한 게 칫솔인가요? 아니면 치약인가요? 어렵다 이 질문. 이게 저는 그래도 따지자면 치약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칫솔이 조금 약하거나 그래도 또 열심히 내가 물리적으로 닦으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치약은 어쨌건 그 성분이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못 선택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따지자면 치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막 손으로도 맞아요. 되잖아요. 소금으로 이렇게 뭐 묻혀가지고. 무슨 소리라도 뭐라도 소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소금이 죽염 나쁜 이런 성분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약간의 항염작용도 있고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소금 자체 알갱이가 좀 거칠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금으로 양치를 너무 하시면은 잇몸. 치약 하나 잇몸이 좀 패일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오히려 너무 이렇게 뻐신 소금으로 칫솔질을 해주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면 진짜 어르신들 중에 아직도 또 죽염 좋다고 맞아, 막 맞아.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소금 자체가 충치를 예방한다는 효과도 미미하지만 있지만 소금으로 양치를 하는 거는 좀 아니다. 네, 너무 거칠어요. 네. 네,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진동 칫솔도 정말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진동 칫솔도 잇몸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좀 마모가 될 수 있다,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때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동 칫솔을 쓸 때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당연히 잇몸이나 치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적당한 힘으로 잘 쓰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아이들 아니면 이게 구석구석 자기가 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아요. 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전동 칫솔 문의 주시면 쓰시라고. 누가 뭐 양치질 할 때 그렇게까지 과한 힘을 뭐 분노의 그렇죠. 그 예, 차인표 분노의 양치질 씨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아니면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종류도 이게 음파형이 있고 또 회전형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네,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제가 전동 칫솔을 써주려고 했더니
음파형의 그 우웅하는 진동 있잖아요. 네. 그거를 싫어요. 싫어하더라고요. 애들 중에 그 맞아, 진동이나 맞아.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회전형을 쓰거든요.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회전형을 더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음파형이 나쁘냐? 연구에 따르면 비슷하다 효과는. 근데 본인이 좋으신 거 쓰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워터픽 있잖아요. 네. 물로 하는 거. 네. 그거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치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아. 뭐 양치 대신 해도 네. 된다. 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게 저도 써보면은 정말 수압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시원하게 빠지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워터픽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연령이 조금 있으셔서 잇몸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셔서 아. 잇몸 음식물이 잘 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워터픽을 쓰면 그게 쑥쑥 빠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워터픽을 추천을 드리고요. 잇몸이 좀 짱짱한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분들한테는 시시를 더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사용하면? 아,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인 사람이 다르다? 연령층이 아.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직 젊잖아요. 치실 쓰세요. 너무 예. 귀찮아요. 아니, 환갑 넘어서 워터픽 쓰시면 되잖아요. 아, 30년 동안 묵혀놔야겠다. 그 물리적인 양치질을 그래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치질은 꼭 하셔야 되고 예. 보조적으로 쓰실 때는 아.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워터픽 중에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치약을 짤 때 네네네네. 저는 물을 한번 쓱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 네.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는 하던데요? 그걸 왜 물에다가 하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쩔 때는 칫솔에 먼저 물을 묻힌 다음에 이제 치약을 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마찬가지 효과일 것 같긴 한데 이거 물을 묻히는 분 있고 안 묻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묻히죠? 전 묻혀요. 선생님 묻히세요? 저는 안 묻히죠. 왜냐면 거품이 잘 나요. 아니 물 근데 그게 마시면. 너무 뻑뻑하지 않아요? 처음에 닦을 때. 거품을 잘 나게 하려고 시원하니까 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묻히시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불소의 농도가 연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불소를 치아에 전달하고 치아에 좀 더 튼튼하게 강화하게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좋지 않죠. 거의 약국에 근데 치약 판매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의약품 의료기기 쪽이라서 예.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미백 치약도 있고 뭐 음. 시린니 치약, 예. 프로폴리스 치약 이렇게 분류가 다양하던데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충치가 너무 잘생겨. 그래서 좀 치아가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소 함량이 좀 충분히 들어있는 고불소 치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예. 잇몸이 좀 약해서 약간 좀 시린니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센소다인처럼 시린니에 특화된 성분과 고불소 치약을 병행하시면 제일 좋아요. 아 왔다 갔다. 네. 그러면은 월요일 이거 썼다, 화요일은 B 썼다, 수요일은 A 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는 그렇게 하셔도 거죠? 되고 네.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 이치 치약이 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이치는 이제 완전히 의약품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임상 과정을 거쳐서 잇몸에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치가 있으시다거나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자체가 약한 분들은 이치 같은 치약이 좋습니다. 더 333 양치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3번 식후 3분에 뭐 3분 동안 뭐 이거 얘기 요즘에도 통하는지. 양치질의 횟수는요 딱히 정해져 있다고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녁 양치질을 했어도 자기 전에 뭘 좀 또 먹었다 그러면 자기 전에는 무조건 양치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4번도 하셔도 괜찮은 아, 거죠. 네네. 네. 3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기는 한데요. 내가 양치를 정말 잘해서 나는 3분 이내로도 할 수 있다. 저처럼 소위 말해서 프로다. 예. 그러면 예. 3분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런데 3분을 하라는 이유는 찬찬히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해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3분은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앞에 모형 있는데 선생님 이거 올바른 양치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던 양치질이 흔히 말해서 이렇게 횡마법이라고 하는 네. 분노의 이렇게 양치질인데 이렇게 네. 오히려 내가 닦고 싶은 이런 틈새는 안 닦이고요. 예. 치아에 튀어나와 있는 목 부위만 마모돼. 패이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악의 양치질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방식이 칫솔을 이렇게 둥글게 위아래. 네. 쓸어 내리듯이 양치질을 해라 네. 라는 거였는데요. 네. 이거는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가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네. 좋은 양치질법이고 저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네. 어떤 저희 학교에서의 트렌드는 양치질 방법보다는 칫솔의 움직임이 작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칫솔을 대고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작은 진동을 준다는 느낌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런데 뭐가 이렇게 묻어 네. 있으면 이걸 닦을 때 이렇게 닦는 것보다는 그 부분만 대고 맞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모든 치아를 앞니까지 다요. 예를 들어서 어금니 쪽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부분에는 네. 칫솔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대고 작게 문지른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도 역시 대고 작게 문지른다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소모돼요. 아 그렇겠네요. 하나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칫솔이 요즘에 보면 막 무슨 말 칫솔처럼 엄청 큰 것도 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칫솔도 있는데요. 따지자면 작은 칫솔모 쪽이 좋습니다. 네, 너무 큰 칫솔은 실제로 부분 닦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칫솔모는 작은 거를 쓰셔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칫솔도 선생님 누군가는 한 달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아, 근데 맞아. 네. 저는 사실 3개월을 써도 칫솔모에 마모된 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씩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지는 맞아요. 현상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때는 바로 바꾸시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네. 뭐 한 달도 좋고 세 달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양치질 스타일이나 네. 힘에 따라서 칫솔모에 변형이 온다면 교체를 해주는 게 좋고 칫솔모가 벌어지면 왜 바꾸냐? 네. 내가 이제 닦으려고 하는 힘이 치아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부드러운 칫솔모는 또 추천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내 힘이 전달이 안 돼서 세정력이 떨어지거든요. 약사님은 치아 건강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있나요? 보통 잇몸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피난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잇몸 영양제, 치아 영양제 하면 유명한 거 두 개 있잖아요. 인사돌. 맞아요. 이가탄? 이거탄. 얘네가 양대산맥이군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같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잇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게 브랜드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아예 성분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가탄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 치주 질환에 쓰이거나 치아에 피가 자주 난다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이가탄을 쓰시는 예. 거고요. 근데 인사돌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약해지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뭐 염증이 난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인사돌을 드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성분이 사실 예전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다, 예. 뭐 아니면은 이거는 그래도 드셔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뭐 치아에 질환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치과로 가는 거를 우선적으로 저는 권장을 드리고 원장님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인사돌이랑 이가탄이 진짜로 아예 효과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과 의사들이 이가탄이나 인사도를 좀 이렇게 걱정했던, 우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그것만 믿고 정말 필요한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검진을 안 하실까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나라에서 연일회 보험 스케일링도 도와주시고 그런 인식이 많이 좋아지면서 다들 치과를 잘 다니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진료를 잘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함께 사용했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면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 네.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뭐 있을까요? 치아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성장이 끝나 있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영양제로서 다시 이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불소 치약이라든지 이제 치과에서 해드리는 불소 도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치아의 내구도를 강화시키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그 치아 건강에 관련된 기능성 원료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게 프로폴리스랑 이제 자일리톨 이건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네, 맞아요. 네. 그 프로폴리스는 구강 항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허가를 받은 거고요. 자일리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걸로 허가가 받아 있어요.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잇몸이나 이에 좀 피가 잘 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비타민 E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아니면 치아 자체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좀 치아가 잘 깨진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이것도 결국 뼈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잇몸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콜라겐이나 글루코사민 이런 거가 이제 여기에 구성물질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릴 수는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했던 그 영양제들이 전체적인 몸에 맞아요. 균형을 맞춰주면서 컨디션을 올려주네요. 그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구강 유산균 이런 게 요새 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강유산균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아. 저도 관심이 많아서. 네.
네.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구강유산균의 의미가 있는데 네. 입안에 정말 많은 세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잇몸 질환이나 뭐 충치라든지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나쁜 세균의 비율을 줄여주고 좋은 세균들을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구강유산균을 쓰는 거거든요. 네. 이제 성인의 입안은 세균이 너무 많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좋은 유산균을 넣어줬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유산균을 끊으면 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큰 호수에다가 네. 깨끗한 물을 한 통씩 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어도 그 물을 끊는 순간 원래의 네. 물로 돌아오겠죠. 구강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아쉽게도 구강유산균이 너무 비싸요. 아시죠? 네, 어떤 맞아요. 유산균들은 한 알에 1,000원이에요. 한 알에 1,000원. 그 정도로 네, 비싸요? 구강유산균이 아직 이게 막 널리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떨 때는 이 환자한테는 구강유산균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 알에 하루에 1,000원씩을 쓰셔야 되는데 아,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효과가 더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은 저는 구강유산균을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 잘생겨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왜요? 이제 콜라 좋아하신다더니 탕후루도 좋아하시고 큰일 났네.